증조할머니는 떡보살이라 불리는 유명한 무당이었다. 이번 이야기는 가마 굽는 노인의 이야기야. 문경도자기 축제라는 지역에선 꽤 유명한 축제가 있어. 찻사발 축제라고도 하는데 이런 축제들이 벌어질 만큼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양질의 도자기들이 많아. 추료가 특히 까다로운 만큼 품질이 뛰어나고 특히 선을 많이 감은 자기들이다 유려함이 일품이야. 지금도 인간문화재를 포함하여 8대가 넘게 걸쳐 내려오면서 그 유구한 혼을 굽는 도의 명장들이 아직도 맥을 끊지 않고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 오늘 쓸 지역인 문경읍 당포리는 일전에 경천어에 관해 쓴 글에 나오는 김용사와 매우 가까운 동네야. 1937년도 당시 문경에 유치원 같은 보통학교 이전에 교육시설이 전무했어. 물론 학교를 안 가는 경우가 더 흔했지만 헌데 증조할머니께서는 딸의 나이 5세 때 김용사에 맡기게 되었어. 보통학교에 들어가기 전 8세까지는 김용사의 1년, 우남사의 2년을 계셨다고 해. 그 당시 사람들은 1920에서 30년대부터 어느 정도 돈이나 쌀 같은 것을 공양 드리고 큰절에 어린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지. 기운 좋고 선한 곳에서 스님들에게 한자 공부도 배우고 또래 아이들이나 거기에 사는 동자승들과 어울려 개구지게 놀기도 하고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그렇게 교육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해. 그날은 증조할머니께서 불공도 드리고 쌀도 공양하고 할머니도 만날 겸 김용사로 가셨어. 증조할아버지 따라 소금 팔던 시동도 데리고 그렇게 두 분이서 젊고 힘 좋은 당나귀 2마리를 타고 쌀 반가마니와 큼지막한 보따리를 싣고 가셨어. 도착하니 할머니께서 탁 트인 암자에서 동자승들과 과수도형을 읽고 계셨는데 낭창하니 듣기 좋았대. 어찌나 고와 보였는지 오랜만에 보는 딸이 너무 이뻐서 당나귀에서 내려 단걸음에 다가갔다고 하셨대. 할머니께서 증조할머니를 보고는 어머니 하고 와락 내려와서 안기니 암자에 있던 또래 꼬마들이 좋겠다 하며 부러워했어. 앞에 오도송을 가르치던 비군이 한 분이 죽비를 자신의 손바닥에 탁탁 치고는 꼬마들을 향해 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 부러워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는 암자에서 내려와서 합장하며 증조할머니께 인사를 올렸어. 증조할머니께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하고 합장을 올렸어. 보살님 오셨습니까? 하고 비구니가 말하고는 증조할머니 치맛자락에 꼭 매달려 얼굴을 부비고 있는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활짝 웃으며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따님을 만나셨을진데 혜임이와 함께 가시기 전까지 있으시지요. 하고 다시 한번 합장을 했어. 증조할머니께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보고 있던 시동을 시켜 암자에 있는 꼬마들에게 보따리 안에 담아온 강정하고 가락엿을 다발로 꺼내어주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집어가서는 너도 나도 하나씩 입에 불고 빨아먹었다고 해. 이윽고 딸을 데리고 들어간 곳은 주지스님 계신 불전이었는데 열려있는 문 사이로 웬 곰보의 노인이 먼저 주지스님과 얘기 중이었어. 증조할머니를 발견한 주지스님이 떡보살님 오셨습니까? 하고는 활짝 웃으시면서 일어나 합장을 하니 옆에 있던 보곰의 노인도 구부정하게 따라 일어나서 유명한 떡보살님이셨구만. 이렇게 반가울 때가요. 앞 물방아굴 운달에서 가마 굽는 노인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 해서 증조할머니께서 웃으시며 아 반갑습니다. 하는데 옆에서 우리 어머니는 만병도 고치고 귀신도 잡는 큰 보살님이에요. 하고 할머니께서 말을 끊으셨다고 해. 증조할머니께서 어른들 말하는데 방해하면 안 돼. 라고 하니 노인이 애들이 다 그렇지 않오. 따님이 아주 당돌하네. 하고 껄껄 웃으시더래. 증조할머니께서 퇴마루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며 그나저나 방해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자리를 비워줄 심산으로 말하자 주지스님이 손사래를 내저으며 아닙니다. 들어오셔서 차 한 잔 같이 드시지요. 하고 노인도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더래. 감사의 표시로 살짝 목례하고 다시 올라가서 널찍이 떨어져 앉으셨다고 해. 할머니께서도 따라 올라가서 닭과로 놓여진 약과를 집어가지고 증조할머니 치마폭에 앉아서 먹고 있었어.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주지스님이 증조할머니께 차를 한 잔 건네니 감사합니다. 솔향이 깊은 것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맛을 보니 향만큼 맛 또한 청량감 있고 훌륭했다고 해. 이 찻잔이 여기 계신 옹께서 직접 빚은 것이온데 아주 훌륭하여 차 맛까지 더 깊습니다.
이렇게 주지스님이 말을 떴더니 곰보의 노인이 기분이 좋은 모양인지 껄껄 웃었어. 노인은 김용사에서 심리 정도 떨어진 운달산 물방아골에서 도예를 하는 옹이었는데 오랫동안 불경 공부를 한 불자이기도 했대. 김용사에 잘 만들어진 그릇과 찻잔을 공양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 이런저런 담화를 나누다가 날이 깊어지자 합장을 한 뒤 증조할머니께서 다 마신 찻잔을 고이 내려놓고는 시동을 시켜 쌀과 가져온 떡을 공양하셨어. 그 후에 시동에 방을 얻어주고 자신도 사랑방 한 채를 빌려 짐을 풀으셨더래. 해가 저물고 품으로 파고드는 할머니를 팔베개 해주고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하게. 참으로 예쁜 잔이던데. 내일 일어나면 길을 조금 돌아가더라도 물방아골에 들러 자기 그릇을 몇 개 구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대. 날이 뜨고 증조할머니께서 짐을 다시 꾸리니 어렸던 할머니는 퉁퉁 눈이 부어서 어머니 가지 마세요. 또 열밤을 자야 볼 수 있잖아요. 하고 엉엉 울더래. 마음이 아렸지만 후일을 기약하면서 품에 안아 쓰다듬어주며 보따리 안에서 예쁜 옥놀이개를 꺼내어 쥐어주고는 절을 나섰다고 해. 할머니께서 멀어지는 증조할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도송을 가르치던 비구니가 혜잉을 이제 그만 와야지 하고 불러서 금세 걸음을 뗐다고 해. 증조할머니와 시동이 가는 길은 물방아골 이름처럼 습기가 많고 음습했어. 운달산을 바로 옆에 끼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오솔길이어서 그런지 바위의 냉기가 그대로 전해져 서늘한 기분이 일었는데 장마철엔 산사태도 가끔 일어나는 곳이라서 시동과 증조할머니께선 더욱 조심히 당나귀를 몰게 되었지.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이 당나귀를 멈춰 세우고 아가씨,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니 증조할머니께서 뒤도 안 돌아보시고는 저도 알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말고 가요. 라고 하셨어. 시동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유를 물으려다가 문득 뒤에 멀찍이 쫓아오는 사람을 쳐다보게 됐는데 머리가 어깨죽지까지 눌려박혀 있어서인지 양쪽 눈이 어딜 보는지 다른 곳을 쳐다보는 사파리였다고 해. 결코 멀쩡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지. 시동은 순간 척추가 간질간질 거리셨는지 부르르 떨면서 황급히 다시 당나귀에 올라타 길을 재촉했어. 이따금 힐끔힐끔 뒤를 쳐다보니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따라오는데도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자신들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더래. 그렇게 쫓기듯 아닌 듯 긴장 속에 10여 분쯤 가다가 오솔길을 지나 몇 대는 들녘으로 왔는데 뒤에 쫓아오던 남자가 갑자기 땅을 들먹거리며 달려오더니 볕이 닿는 곳 앞에서 뒤틀린 양눈을 똑바로 모아서 억울한 듯 쳐다보다가 사라졌다고. 증조할머니께서 차분하게 나귀를 세워 불을 뜯게 하고 잠시 쉬는데 시동이 나무에 당나귀를 묶고 다가와서 그게 대체 뭐였습니까? 하니 증조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은 객귀였다고 해. 객산 귀신이 저렇듯 죽은 곳 근처를 떠돈다고. 운달산 산자락 절벽에서 자살을 했거나 산사태 같은 병고를 당해 죽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자칫 붙으면 병도라고 심하면 몸에 붙은 객귀가 쉴 새 없이 귓가에 떠들어대니 화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다고. 시동이 자신의 몸 이리저리를 살피면서 그럼 행여나 객귀가 씌이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니 무당들이 객귀 물림이나 푸닥거리를 해서 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안심시켜줬어. 옛 민담에 밖에서 병고를 당하면 시신을 집에 두지 않고 밖에서 장을 바로 치렀다고 해. 탈란령이 객귀가 되어 해코지를 한다고 믿었던 거지. 반대로 아픈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집으로 옮겨오는 사람도 많았는데 집에서 호상을 치르면 영이 악해지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시동이 그것 참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하고는 아가씨는 무섭지 않으십니까? 어찌 그리 태평하십니까? 하며 말을 이으니 웃어 보이시면서 저도 무섭지요. 오금이 다 저렸어요. 다음부터는 혼자 도망가야겠어요. 하고는 싱긋 웃곤 챙겨온 감자를 조신하게 까서 시동에게 하나 건네어 주었다고 해. 시동이 어버버하게 받아서는 감자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운다료에 다다르니 장성한 청년 한 명과 어제 보았던 곰보의 노인이 나와 맞이해 주었어. 보살님 아니시오. 여기는 어쩐 일로? 라고 노인이 물으니 증조할머니께서 말하길 어제 보았던 자기가 예뻐서 몇 개 구비해 가려고 들렀습니다. 알겠다는 듯이 그렇구만 따라오시오. 하고는 외셔가는데 시동이 허겁지겁 당나귀를 쌀이 울타리한 나무에 묶어놓고는 따라 들어왔어. 노인이 안내해서 따라간 황토방은
시우가 끝나고 재벌구이를 기다리는 상감이 잘 된 훌륭한 자기들이 30점이 넘게 진열된 곳이었어. 그 중에 특이한 점은 정말 고왔는데 오색자기가 영롱한 봉황 모양을 그렸고 봉황 눈에 흑옥이 박힌 멋들어진 작은 백작이 하나였어. 한참을 쳐다보니 노인이 다가와 아름답지 않우 하여 증조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니 노인이 재차 말하길 같은 불제자인데 보살님에게 내가 싸게 드리리다 하여 지금의 쌀 한 가마니 가격을 주어 구비하기로 하셨어. 아직 재벌구이를 해야 한다고 하여 사랑방을 얻어 하루 쉬고 가기로 하였는데 날이 저물고 증조할머니께선 온 김에 남자 둘이 사는 집이라 먹는 것이 변변찮아 보이니 저녁밥이나 차려줄 요랭으로 부엌으로 갔다고 해. 쌀을 씻어 밥을 올리고 말린 고기를 불려 국을 끓일 채비를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아이고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리고 시커멓게 옷을 태운 시동이 허겁지겁 부엌으로 와서 증조할머니께 아가씨 퍼뜩 나오셔야겠습니다 라고 했어. 상황이 급박해 보여서 무슨 일인지 묻지 않고 생걸음으로 성급히 나와보니 노인이 옷을 다 태우고 얼굴이 살짝 발갛게 익어서 쓰러져 있고 노인 아들로 보였던 그 청년이 주저앉아 무릎에 노인의 머리를 맞춰서 찬물에 적신 천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어. 증조할머니께서 서둘러 달려와 노인의 안위를 살펴보니 다행히 큰 화상은 아니었다고 해. 증조할머니께서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청년이 말하길 아버지께서 치매가 살짝 있는데 돌아가신 형님이 부른다고 가끔 가마로 기어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고는 시커멓게 옷을 태운 시동을 한번 보고는 평소에는 저와 같이 불을 때우시는데 오늘은 제가 잠시 털어나러 간 사이에 이분이 발견하고 급히 빼내셨기에 망정이지. 증조할머니께서 시동에게 물어보니 들어가는 걸 보고 황급히 다리를 잡고 빼내었습니다. 헌데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인이 어찌나 힘이 센지 결국 어쩔 수 없이 뒷머리 밑을 쳐 기절시켰습니다. 청년의 눈치를 살피더니 청년이 괜찮다는 듯이 목례로 답하곤 가마에 흙을 끼얹어 불을 껐어. 노인을 방으로 옮기고 난 뒤 증조할머니께서 치료 물품을 챙겨오지 않은 까닭에 찬 황토질 흙을 얼굴이 고이 펴바르고 식으면 재차 바르고 하면서 하던 간병을 시동에게 부탁하셨어. 청년과 시동이 간병을 하는 사이 밖으로 나와보니 달빛이 밝아 제법 시야가 보였다고 해. 그 집에 있던 목향을 피워 들고 다니면서 가마 근처를 살펴보니 뭐 별다른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서 가마 뒤로 가보니 향냄새를 피하는 듯 뭔가 후다닥 도망가다 들썩거리고 사라지더래. 불은 껐지만 아직 가마는 열을 내뿜고 있었는데도 유독 가마 뒤쪽은 전혀 열이 나지 않고 냉기가 돌아서 겁이 덜컥 나더래. 침착하게 일단 발길을 방으로 돌려서 가려고 했는데 순간 한 걸음을 채 떼기도 전에 다시 뒤에서 들썩거리더니 후다닥거리는 발소리가 바로 뒤쪽에서 멈추었어. 한겨울 고수동굴 속처럼 냉랭한 한기가 목덜미로 불어오는데 뒤를 한 바퀴 돌더니 귓구멍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더래. 덕평 총각 하고 증조할머니께서 황급히 소리를 빽 질렀어. 놀란 시동이 문지방에 걸려 발을 찌울 정도로 뛰쳐나왔다고 해. 그랬더니 또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들썩하고 한기가 사라졌다고. 식은땀이 다한증 심한 사람처럼 손끝에 맺혀 떨어질 정도로 오싹한 경험이었다고 해. 평소에 영을 보는 것과 달리 무언가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듯한 느낌이었다고. 시동이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니 증조할머니께서 괜찮아요. 우선 청년과 확인할 것이 있어요. 하고는 노인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청년에게 물어 그 집에 있는 곡주를 노인의 입에 붓고는 급한 대로 목향을 피워둔 채 청년과 시동을 대동하여 밖으로 나왔어. 가마에 회를 넣어 불을 붙인 뒤에 좀 전에 소리가 들리던 곳으로 가보니 재벌구이가 끝난 도자기들을 시키며 출혈을 앞두고 있었는데 유독 큼지막한 자기 항아리 하나가 색이 거무튀튀하여 청년에게 이렇게 거무튀튀한 것은 어찌하면 나옵니까? 하니 청년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상합니다. 그 흐름과는 분명 다른 것인데 검은 흙으로 빚은 것처럼 이런 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시동이 뒤에서 지레 겁을 먹고는 불안하게 지켜보는데 증조할머니께서 불을 비춰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 아까 느꼈던 한기가 안에서 서서히 사그러들고 있더래. 무언가 아차 싶었는지 증조할머니께서 서둘러 옹에게 가봐야겠습니다. 하고는 먼저 발걸음을 돌리니 시동과 청년이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서 서로 쳐다보며 따라갔는데
이내 호롱불에 비친 방문으로 그림자 기어다니는 형상을 보고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고. 겁도 없이 증조할머니께서 문을 덜컥 열자 시동이 본 방안 상황은 이랬어. 본보의 노인은 깨어 있었어.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기어다니다가 문이 열리니까 앞에 있던 증조할머니를 밀어 젖히고 다시 가마로 돌진을 하더래. 시동이 막아서는데도 부부정한 노인이 힘이 어찌나 좋은지 성난 황소마냥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시동을 질질 끌고 갔다고 해. 이윽고 가마 안으로 들어가 버려. 다행인 것은 청년이 아까 가마에 불을 끄고 흙을 끼얹었기에 화상을 입을 정도의 열은 아니었어. 하지만 무척 뜨거웠다고 해. 그 안에 쪼그리고 앉은 노인은 기이하게도 무척 추운지 벌벌 떨고 있었는데 시동이 일어나 툭툭 긁을 털고는 할아버지 나오세요. 거기 있다가 열병 나요. 하는데도 들은 채도 않고 있더래. 증조할머니께서 청년을 보고 웅께서 치매가 아닌 듯해요. 하고는 설명을 덧대는데 낮에 시동거 오면서 본 객기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지금 노인의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명도 객기 같다고 했어. 객기 들린 사람에게서 보는 것 같이 양팔과 다리로 노인의 몸을 휘감고 귀에는 무언가를 계속 속삭이고 있는데 눈은 계속 증조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 그 객기의 입에서 모공이 송연할 정도로 차가운 한기가 계속 노인의 귀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자 청년이 불같이 화를 내며 지금 아버지께서 귀신에 씌었다는 겁니까? 하니 시동이 청년에게 진정하라고 다독이며 말하기에 저도 낮에 객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팔뜨기 절름발이어서 아주 흉측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청년이 증조할머니를 쳐다보며 정말입니까? 하고 물었어. 증조할머니는 그에 대한 대답 대신 다른 말을 했는데 지금 이령은 키가 훤칠하고 덩치가 있습니다. 힘이 무척 세서 웅께서 옴짝달싹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설명을 덧대는데 매부리 코에 높게 솟은 눈꼬리까지 설명하자 청년이 화들짝 놀라며 말하기에 제가 도예를 배우기 전에 형님이 한 명 있었는데 온달산 높은 곳에서 좋은 흙을 캐러 가신다고 하시곤 돌아오지 않아 가보니 낙사를 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모셔오진 않고 그곳에서 장을 치렀는데 그 형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자 증조할머니께서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객기는 음습한 것을 좋아하고 낮은 땅 속에 숨어 있기도 하는데 질 좋은 흙에 숨어 있다가 청년이 자기 구울 흙을 캐올 때 숨어서 딸려온 것 같다고 했어. 청년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얼마 전에 형님이 죽은 곳 근처에서 흙을 해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며 말을 멈추더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초조해하고 있었다가 재차 노인을 빼내려고 가마 안에 팔을 넣고 힘을 쓰는데 어찌나 굳건한지 움작달싹도 안 하더래. 행여나 남아있는 열기에 살이 익어버릴까 걱정이 되어 멀뚱히 서있는 시동에게 도움을 청하여 항아리에 담아놓은 물이 바닥날 정도로 가마 위에 끼얹었다고 해. 할머니께서 그 집 방 안에 이불을 가져와 가마 위에 얹고 여기다가 부으세요 하니 이불이 물을 머금고 좀 더 오래 가마를 식혔어. 그렇게 한참을 반복하자 날이 약간 밝아쳤달게 울고 동이 약간 텄는데 황급히 나귀를 타고 당포리 마을에 무당을 데려와서 객기 물림 구술했다고 해. 다행히 무당이 용했는지 할아버지는 가마에서 나올 수 있었고 다음날 집에서 채비를 다시 해온 증조할머니께서 죽은 청년의 형님 묘저리로 가서 위령제를 올려주고 객기가 숨어 있었던 거무튀튀한 차기를 가지고 묘 앞에 묻어주었다고 해. 시동이 이유를 묻자 그 귀신이 흙에 미련이 있어 좋은 자기를 보고 숨어들은 것 같아요. 하고는 행여나 다시 노인을 찾지 않을까 하여 숨어있던 저기를 묘 앞에 묻어준 것이라고 해. 며칠 뒤에 노인의 안부를 물으러 증조할머니께서 가셨었는데 노인은 많이 나아져서 청년에게 성을 내며 열정적으로 도예를 가르칠 정도로 괜찮아졌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인이 곰보인 이유가 증조할머니께서 그 집에 가기 전에 자주 가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얼굴에 화상을 입다 보니 곰보가 되었다고 하더래. 고마움의 표시로 봉황자기를 공짜로 주셨다는데 공짜라고 싱글벙글하던 증조할머니를 시동이 이해 못하겠다는 듯 멍하게 당나귀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해.